이렇게 좀 더 분명해졌어요. 그 좀 예전과 다르죠. 뭔가 공부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그쵸. 그게 이제 감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공부에 대한 감을 잡아가는 건데, 사실은 이 시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모호해요.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진짜 확실한 건지. 저도 사실은 그런 시기를 오래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제 어떤 법에 대한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고, 그 공부가 깊어진 사람의 내면 풍경으로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 사실은 우리 보살님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막 답답하고 뭔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할 때도 사실 이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식의 자기 생각에 딱 막이 갇혀 있어서 그 시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갇혀 있었다 했는데 사실 갇혀 있는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에 자기 생각에 빠진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 공부에 대한 뜻이 없을 때도 이 일이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뭔가 공부에 대한 뜻을 내서 체험은 아직 안 왔지만 법문 들을 때도 이 일이었고, 그 다음에 문득 이 와닿을 때도 이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공부가 왔다 갔다 하거나 이제 뭐 좀 헤매 다니는 시간도 이 일이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공부가 분명해지는 것도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은 사실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사람이 뭔가 법과 여일해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경계 변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 법문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어떤 면에서 이제 섞여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와 공부가 달라지는 과정의 어떤 경계 변화들도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자기 경험담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공부 과정을,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이것만 얘기하게 되고, 근데 또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것만 얘기하면요, 이제 맞는 건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이 법문을 이렇게 하는 데서 약간씩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왜냐면 여러 얘기를 해봐야 그게 다 망상인 거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맞고, 근데 사실은 법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어둡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법과 하나가 되는지의 과정을 또 얘기 안 하면 공부할 사람이 없어,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허물을 감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이치에서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가 둘인 듯하게 얘기하는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거든. 왜냐하면 공부 과정 중 여전히 둘이니까 그 차원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거에 대한 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뭐 하나다라고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나와 있을 이유도 없고, 입만 열면 다 망상이니까. 근데 저는 사람이 깨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깨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너는 공부하든가 말든가, 난 그냥 이 자리만 얘기하란다, 이거는 너무 이게 사실은 내가 왜 여기에 와 앉아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내가 아니래도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 과정 중에 좀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물론 이것들이 자기 공부 여정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다 이렇게 그런 어떤 경계 변화를 그냥 세세하게 낱낱이 같은 경험으로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큰 범주에서는 제가 같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보면 인간이 걸려있는 것들은 딱 두 가지예요. 뭐가 걸려있냐면 생각과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감정적인 게 큰 장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생각이 되게, 그 생각에서 막 규정하려는 그런 것들이 되게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감정적인 것들이 되게 크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왜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고, 정식에서 벗어나는 게 공부다. 정식이라는 건 감정적인 거와 분별의식, 그 생각, 두 개예요. 우리를 감옥으로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는 거는 정식이에요. 정식. 감정과 생각.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다로 치면은 가장 처음에 어떻게 이게 전개되냐면 이것이 와닿기 전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생각 속에서 막 헤매 다니죠. 생각 속에 막 헤매 다니다가 그러니까 멀리 두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멀리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어떻게 이게 와닿으면은 법문이 이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사람에 따라서 법문이 들어오는 이게 수용되는 폭이 달라질 수 있는데 체험의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문의 소화 능력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가 와닿았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 이해가 안 돼도 수용이 안 돼도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그 다음에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 저 말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모르겠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근데 이제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맨날 이것만 두드리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제 뭐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근데 진짜 공부가 읽는다는 거, 자유를 얻는다는 거는 내가 삶에서 필요한 일을 다 할 때 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와닿고 아직 공부가 깊어지지 않으면 이럴 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 생각하면 자꾸 뭔가가 이렇게 아무 일이 없다가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 그 불편함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분명해지면 이렇게 있을 때나 생각할 때나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눈이 열리는데 공부가 아직 깊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아무 일이 없어. 근데 막 이렇게 뭐 다양한 이렇게 표현되는 법문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일상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게 되면 뭔가 막 스스로 딱 구속하는 듯한 느낌에 딱 빠져들거나 아니 분리감에 딱 떨어지거나 이 상태. 진짜 지극히 공부의 A, B, C, D로 얘기하자면 이게 진짜 체험 직후에 그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겪는 과정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뭔가 자기 공부가 뭔가 깊이 이렇게 체험의 순간에 이렇게 깊이 뭔가 와닿은 바가 있으면 뭔가 그 주변적인 분별도 와장창 깨지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건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실감이 나야 돼. 이거는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게 들으려는 어떤 그 마음이 이렇게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거나 그냥 똑같은 거.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기에 사람들은 이제 여기 있다가 일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또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막 또 뭔가가 불편해, 막 생각에 빠지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이 낱낱이 이것이라는 그 깨어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그 생각 안 할 때 이거는 뭔가 성성한 것 같은데, 분명한 것 같고, 뭐 의심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가면 자꾸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빠져드는 것 같아. 그거는 그 생각에 그냥 순식간에 확 빠져들기 때문에. 근데 이때조차도 이건 사람이 일이에요. 법의 일은 아니야. 사람이 일인 거예요. 공부가 조금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가 이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나 잃어버릴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러면 스스로 이제 공부를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의 변화가 오냐면 어떤 사람은 가장 큰 장애가 됐던 것부터 이제 깨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거에 걸리면 자꾸 문제가 되는 아까 우리 보살님 막 불편함 이런 거 느끼면 뭔가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야.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 근데 나중에
이 불편함도 법문 듣다 보면 그제서 이 말이 들어온다니까요. 처음에 안 들려. 처음에 어떤 것만 들리는지 아세요? 이것만 들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이 많지?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그게 때가 안 돼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불편함, 특히나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경계의 그 차별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경계가 딱 다가왔을 때 문득 우리가 그 한 고비를 넘어간다는 건 그거예요. 이 불편함이라는 것도 마음 밖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게 딱 깨달아지면 이상하게 불편함이 문제가 안 돼. 그 희한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왔다 갔다 할 때는 너무 그게 큰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딱 깨달아지면 불편함도 이건데 하는 그 진짜 깨침이 있는 순간에 이게 탁 불편함에 대한 저항감이 탁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이 일어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불편함에 대해서 마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불편함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도 여전히 이제 법문에서 말하는 그 많은 부분이 소화가 안 되죠. 근데 그 불편함이 사라져도 법은 움직인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가 어떻게 되느냐. 뭔가가 다 이거는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하나야. 근데 뭔가가 이게 마치 이 물과 기름과 같은 이 마음자리와 이 모양에 대한 이 분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리감을 느낄 때조차도 법은 사실은 움직인 바가 없어요. 사람의 어떤 내적 경계가 그렇게 드러날 뿐이지. 근데 어느 순간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이것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고비를 넘어가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불편함에 대한 저항감이 끝나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고비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깨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불편함이라는 게 마음 밖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살님 얘기하잖아요. 이게 법문을 들어서 나의 현실인지 진짜 내 공부 경계가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는 법문 들어서 그럴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진짜 그러면요. 그런 식의 의구심이 생기지가 않거든. 근데 그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게 조작해서 그걸 목표로 두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알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아직 충분히 이 법문이 내게 아닌 이 상태. 그냥 그 상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표가 되거든요. 자기 공부가 이제 갈 어떤 길이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변화가 그 사이에 일어나서 그때는 어떻게 돼? 그 말이 이 말이구나 되는 거야.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되는 거야. 그거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또 한동안에 뭔가가 장애가 확 사라진 듯한 전환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지나면 또 뭔가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게 어떤 불의의 경계를 얘기하는 그런 거라든가, 공부의 궁극을 얘기하는 게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그게 목표를 두고, 대상을 두고 내가 막 공부하듯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의 상태를 그냥 가는 거야. 뭔가 불편함이 어떤 정도냐면 마치 누가 그런 표현을 한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어느 영성가가 그랬나?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가 들어가 있는 듯한 불편함. 그러니까 뭔가가 그 불편함이 뭐 걸어 다니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뭔가 그러니까 돌멩이도 아니고 뭔가 종이 조각 하나 들어가 있는 듯한 그 불편함 있잖아요. 그 찝찝함이거든요. 그게 남아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돌멩이는 너무 아프잖아. 근데 그 종이 조각 정도 들어가 있는 그 불편함으로 이게 맞는데 또 이거에 대한 의심은 없는데 뭔가가 이게 확연하지가 않고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경계인 거지 법의 경계는 아니에요. 법은 달라진 적이 없어. 그래서 이 공부가 이게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내적인 이 의식 상태가 법과 하나가 되는 그 전개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 경험상으로는 희한한 변화인데, 마음이 없어. 그 희한한 거예요. 내가 이것이다, 이 자리다 하는 그 마음이 원래 망상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희한한 변화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 경계는 손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뭐를 감이 생긴다는 건 진실이 아닌 거를 가려낼 줄 아는 감이 생기는 거예요. 딴 감이 아니라. 공부에 감이 생긴다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거를 핀셋으로 찝어낼 수 있는 그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발 속에 이렇게 종이 쪼가리 굴러다니는 그 불편함의 감. 자연스럽지 않은 그 감이 생기는 게 공부에 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깊어진다는 건 있는 그대로가 아닌 뭔가가 내가 한 생각을 해야지 챙겨지는 것, 한 생각을 해야지 환기되는 것, 뭔가 생각을 움직여야지 분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망상이었다는 게 확연하게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들통이 나는 거지, 조작이. 그러니까 감은 뭐냐, 마치 어떤 그 불편함으로써 느껴지는데, 찝찝함으로써 느껴지는데, 그게 바로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작하고 있는 자연스럽지 않은 거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탁 알아지게 되는 그 감. 그럼 어떻게 돼서 자연스러움에 익숙해지는 게 그 감을 키우는 거예요. 조작을 쉬고 하는 게 그 감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 섬세하게 조작하고 있는 그 어떤 안목을, 그 안목이라 하거든요. 안목을 길러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공부라는 게.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애쓰지 말아라 하는 게 그것 자체로 공부의 궁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목을 이제 밝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순간 보면은 뭔가 따로 한 생각 일으켜서 이렇게 이거 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하는 거. 그게 소리도요, 요만해요. 크지도 않아. 처음에는 막 큰데 이게 요만한, 뭔가가 조짐이 있을락 말락한 그런 것까지도 어느 순간 탁 이렇게 탁 보이게 캐치가 된다 해야 되나? 저절로 눈이 딱 뜨이게 되죠. 근데 그때조차도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법은 네가 뭐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공부 체험을 했는지 분명해졌는지,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찝찝한 것이 사라졌는지 안 하는지, 그건 상관없어. 언제나 완전했어, 언제나. 그래서 그 모든 내가 공부라는 것을 위해서 단 하나도 마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 사실에 밝아지는 거. 그 본래 완전함밖에 없고 그게 진실이었다는 거를 밝혀내려면, 그게 드러나려면 어떻게 자기의 그 분별에 조작하는 그것이 싹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의 공부 과정 중에 이렇게 드러나는 내적인 풍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확연하죠. 아무것도 뭐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그것도 네 일이야. 사람의 일인 거예요. 모든 말이 그 사람의 일이었다. 근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즐기는 거지, 뭐, 그렇게. 근데 그거에 마음이 없어. 그래서 부처도 부처는 부처의 경계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부처에게는 경계가 없다고,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지 풍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풍경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구나 하면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구나도 안 해. 근데 아무 일이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딱 어떤 경계에 뭐가 있다라는, 모양에 어떤 것이 있다라는 그 규정성이 다 탈락하는 거예요. 이게 잡는 거거든, 그게. 그게 이제 공부예요.